일본 해군이 최정예 전력을 모두 투입한 산타크루즈 해전은 일본 육군의 핸더슨 비행장 점령 작전과 동시에 진행된 전투였습니다. 양측 함대가 충돌하고 있었던 해역은 핸더슨 비행장에서 발진하는 항공기들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지점이었으며 일본 항공모함들도 핸더슨 비행장에 대한 공습작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일본군 수뇌부의 작전 목표는 육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하고 동시에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제압해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 일본 육군의 핸더슨 비행장 점령 작전이 실패한다면 해군이 미 함대를 제압한다고 해도 일본 함대는 캡터스 비행단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 근해로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 육군이 반드시 비행장 점령 작전을 성공시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하늘에 제로를 잡아라. 산타크루즈 해전의 후반부를 진행하기 전에 하루 전날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과달카날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던 10월 25일, 일본 육군은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글 곳곳에 포진한 미 해병대의 방어선은 더욱 견고해져서 일본군의 무모한 돌격 작전은 큰 피해만 남기고 번번이 좌절됩니다. 이날 일본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는 또다시 공격기 부대를 대거 출격시켰는데 캡터스 비행단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과달카날의 하늘은 불타오릅니다. 몇 개월간 누적된 전력 소모로 인해서 아슬아슬하게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라바울의 일본 사령부는 이날은 가동 가능한 항공기들을 모조리 쥐어짜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산타크루즈 해역의 일본 함대와 마찬가지로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도 마지막 정예의 전력을 모두 동원해서 전투에 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개월간의 소모전에 시달리면서 전력 보충이 넉넉하지 않아 만성적인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일본군에게 있어서 이번에 육해군 합동 공격 작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글을 뚫고 돌격하던 일본 육군 병력이 미 해병대의 견고한 방어선에 가로막혀서 고전하고 있었으며 하늘에서도 캡터스 비행단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일본기들의 손실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날 새벽부터 일본 육군이 미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계속 돌격 작전을 시도했으며 해가 떠오르자마자 포병대가 150mm 야포를 동원해서 원거리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목표로 포격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일본 해군의 구축함 3척이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북쪽으로부터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캡터스 비행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과달카날 근해로 진입한다는 것은 일본군이 그야말로 총력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라바울의 일본 항공기들도 쉴 새 없이 날아올랐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만 무려 7차례의 공습작전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 212 전투기 대대와 미 해군의 71 전투기 대대의 조종사들은 일본 공격기 부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으며 일본기들이 핸더슨 비행장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날 새벽에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파이터1의 활주로가 진흙탕이 돼버리면서 캡터스 비행단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날려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날의 격렬한 전투에서 조포스 대위는 5대의 제로를 격추시키면서 에이스 이너 데이의 영예를 달성했으며, 다른 조종사들도 일본 공격기들을 다수 격추시키면서 큰 전과를 올립니다. 너무나 뻔한 패턴으로 공격해오는 일본 공격기들은 캡터스 비행단의 전투기들에게는 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에는 최전선의 일본 육군 부대에서 비행장 점령 성공이라는 내용을 담은 짤막한 무전이 발신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무전이었죠. 하지만 라바울의 사령부에서는 이 무전을 수신하고는 즉시 비행장 접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육상 공격기에 종군 기자들까지 탑승시켜서 날려보냅니다. 이 공격기의 조종사들은 과달카날 상공에 도달한 후에 아군이 점령했다는 핸더슨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활주로 근처에서 미군의 대공포로부터 환영의 축포를 받게 됩니다. 깜짝 놀란 조종사가 즉시 기술을 돌렸지만 몇 발의 대공포탄이 명중되었으며, 이 베티는 종군 기자들을 태운 채로 연기를 끌면서 정글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날 7차례나 감행되었던 일본기들의 공습작전은 늘 그랬듯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큰 피해만 남긴 채로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라바울의 일본 항공대의 전력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한동안 비행기들을 출격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오전부터 핸더슨 비행장 쪽으로 접근하던 일본 구축함 3척은 하역 작업 중이던 미군의 수송선단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미군 해안포의 반격으로 구축함들이 피격돼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정오 무렵부터는 캡터스 비행단의 돈틀리스와 에어라 코브라가 날아들어서 공습을 감행했으며, 일본 구축함들은 허둥지둥 북쪽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캡터스 비행단의 정찰기들은 끈질기게 이 구축함들을 추격했는데, 이 와중에 과달카날의 북쪽 해상에서 일본 해군의 지원 함대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5척이 남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무전을 수신한 캡터스의 돈틀리스 편대가 출격해서 급강화 폭격을 시작했으며, 가장 큰 사냥감이었던 경순양함 유라에게 폭탄을 명중시킵니다. 기관실에 큰 손상을 입은 유라는 비틀거리며 북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상공으로 접근한 B-17 폭격기들이 쉴 새 없이 폭탄을 퍼부었으며, 연이어서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또다시 들이닥쳐서 급강화 폭격을 감행하면서 결국 경순양함 유라는 치명타를 얻어맞고 과달카날 해역에서 침몰해버립니다. 나머지 구축함들도 크고 작은 손상을 입은 채로 허둥지둥 후퇴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함대는 대낮에 과달카날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런 무모한 작전을 다시는 시도하지 않게 되었죠. 한편 일본 육군도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공격을 시도하던 일본 육군은 미군의 방어진지 근처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1차 대전 방식의 만세 돌격으로 미군의 기관총자를 향해 뛰어들었던 일본 병사들은 대부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감행된 일본군의 무모한 공격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10월 26일 새벽이 되면서 일본군에게는 더 이상 돌격시킬 병사들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패배가 확실해지자 일본 육군은 작전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5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이렇게 일본 육군의 마지막 공세 작전은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각자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이미 좌절돼 버린 것입니다. 산타크루즈에서 미 함대와 결전을 벌이고 있었던 일본 기동 함대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들의 육군이 비행장을 점령해주기만을 바라면서 미 함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죠. 일본군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최정의 전력을 총동원한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일방적으로 제압해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산타크루즈의 결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